지금부터 시작하도록 Recording in 하겠습니다. progress. 네, 인사 다시 할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유소영이고 저의 스폰서 사장님은 사랑하고 감사한 강혜림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메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가지고 온 제목은 에이지락 유얼 메타볼리즘이라고 해서 당신의 대사를 에이지락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메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앞에서 신혜랑 사장님께서 저의 마이스토리를 너무 잘 풀어주셔서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소개 잠깐 하고 메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애랑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식품영양학을 전공을 하고 병원에 있는 임상영양사가 되고 싶어서 석사를 진학을 했거든요. 석사에서 음식과 유전자가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뉴트리제노믹스라는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구를 마치고 제가 삼성서울병원에 입사를 해서 12년 동안 환자들을 상담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이 일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저의 적성에도 굉장히 잘 맞았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너무 보람있고 좋았는데 제가 두 아이를 낳고 워킹맘으로 살면서 일한 지 이제 5년, 6년, 7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숙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 숙제, 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 숙제, 이렇게 하루하루가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1%는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1% 마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숙제하는 것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저희 시누이 되세요. 강혜림 사장님으로부터 갈바닉과 180도라는 제품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 임상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갈바닉과 180도로 너무 많이 예뻐졌거든요. 지금 이 사진은 그냥 막 찍은 사진 아니고 저희 아이 둘째의 돌 사진이거든요. 스튜디오에서 나름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네, 이제 물론 티알라인티도 하고 해서 피부도 예뻐지고 살도 빠지고 한 사진이 애프터 사진이고요. 실제로 스폰서 사장님께 전달받은 대로 딱 3주를 썼던 것 같아요. 갈바닉과 180도를. 그런데 그렇게 3주를 정확하게 쓰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정도로 피부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일하는 분들 그리고 친인척들 이제 물어봤죠. 그리고 제가 물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 진짜 피부 좋아진 것 같아. 너도 한번 써봐. 이렇게 전달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자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자가 되었을 때는 사실 뉴스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되고 나서 혜림 사장님께서 계속 세미나 초대를 해주셨고 결국에는 선릉의 103호 강의장에 권준범 사장님 강의를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네, 권준범 사장님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살 수만 있다면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 다 직장인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날. 그래서 시간과 돈을 함께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뭘 했냐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전공 서적과 저에게 필요한 논문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일반 서적은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20권에 가까운 책을 계속 읽어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을 계속 읽으면서 결론이 굉장히 심플하게 한 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장에는 답이 없다. 그 한 줄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은 직장에 답이 없다. 이게 굉장히 명쾌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직장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뉴스킨 사업이 그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증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제품은 제가 써봤으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회사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경제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외한이거든요. 마케팅 이런 거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과학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납득할 수 있다면 내가 이 회사를 믿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팠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이 회사를 믿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냥 어쩌면 처음에는 조금 약간은 하찮게 생각했던 뉴스킨이라는 회사의 연구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구 업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그 같이 뉴스킨과 손잡고 같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그 회사의 그 연구 책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언스지와 뭐 네이처지의 연구를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 논문들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나는 그렇다면 이 회사를 믿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뉴스킨 사업으로 전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에이지락 메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에이지락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타가 나왔을 때도 에이지락 메타라고 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에이지락에 대해서 그래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AR 녹스라고 하는 노화를 일으키는 효소가 있죠. 이 노화를 일으키는 효소가 자외선이라는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활성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성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투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AR 녹스가 활동을 멈춥니다. 얼마나? 12시간 동안.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한 결과죠. 자, 그래서 보시면 1999년도에 AR 녹스도 처음으로 규명을 했고요. 이 AR 녹스를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2009년도에 이 AR 녹스의 활성도를 차단하는 전달물질 에이지락을 세계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독점이죠. 그래서 2027년까지는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는 다른 곳에는 없고 뉴스킨에만 있는 아주 독보적인 아이템입니다. 자,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는 굉장히 뚜렷한 타겟이 있습니다.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피부의 구조, 그 다음에 피부의 색감, 세포의 턴오버, 그 다음 수분 이런 것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이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진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이지락 R 스퀘어드의 목적은 뭔가요? 에이작 R 스퀘어드가 정확하게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군락을 모아서 이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해내는 것이 에이지락 R 스퀘어드가 가진 아주 명확한 타겟입니다. 그렇다면 에이지락 유스스펜은 어떤 타겟을 가지고 있나요? 에이지락 유스스펜의 정확한 타겟은 뭐냐면 노화 방지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에는 에이징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노화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노화 방지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 에이지락 유스스펜이 가진 명확한 타겟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죠. 에이지락 TR90. TR90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전자 발현은 뭐냐면 지방의 대사, 그리고 단백질의 대사, 근육의 대사,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 그리고 그런 그 식욕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내는 것이 이 에이지락 TR90가 가지고 있는 아주 명확한 타겟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타겟은 있지만 이 타겟을 건드렸을 때 거기만 영향을 받지 않죠.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이어지는 이런 파동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타겟 이외에도 훨씬 많은 범위를 다루게 되죠.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건드리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과연 에이즈랑 메타가 아주 날카롭게 타겟하고 있는 그 목표는 무엇인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에이즈랑 메타의 목표가 뭐지? 에이즈락 사이언스가 뭔가요? 에이즈락 사이언스는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특정 독특한 성분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배합해내는 배합 사이언스입니다. 그렇죠? 배합 기술이죠. 그런데 에이즈랑 메타가 가지고 있는 배합은 뭐냐면 안토시아닌, 여기서 얘기하는 시아니딘, 델피니딘, 이것들의 독특한 배합이 바로 에이즈랑 메타가 가지고 있는 배합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것들을 배합을 해서 원하는 바가 뭐였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이게 바로 에이즈랑 메타의 탄생 스토리에 담겨 있습니다. 에이즈랑 메타 탄생 스토리 다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EBP 브로드캐스트에서 나왔죠. 사실은 자 들어볼까요? 뉴스킨에서 7년 전에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보랏빛 열매와 흑미 추출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에. 이런 추출물들 중에서 특히 빌베리, 블랙커런트, 흑미가 장의 유익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상당히 흥미로운 장 건강 제품의 출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확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뭐냐면 한 임상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을 했는데 이 보라색 분자들을 특정 비율로 배합을 하면 이것이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신진대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흥분한 게 느껴져요. 막 탄성을 질렀다. 이게 왜냐하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너무 도움이 되는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집중했고 더 많은 과학자들 연구에 투입했고 심지어는 다른 팀에서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까지 끌어다가 더 깊이 파고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에이즈락 메타입니다. 저는 사실 소비자들을 만나서 이 탄생 스토리의 흐름대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탄생 스토리의 흐름대로 제가 공부한, 제가 느낀 에이즈락 메타에 대해서 이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너무 많이 아시죠? 우리 사장님들은. 그런데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 반응이 어떤가요? 자, 언니, 우리 몸에 세포가, 나를 구성하는 세포가 30조 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세포보다 더 많아요. 38조가 있대요.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반응이 어떤가요? 다 그렇더라고요.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놀라시죠? 여기에서 먼저 한번 많이 놀래고요. 근데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선천적인 질환인 제2형 당뇨를 제외하고 13개 질환 중에 12개의 질환의 예측력이 인간의 유전자보다 미생물의 유전자 예측력이 더 높습니다. 너무 놀라운 결과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놀라죠. 진짜?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 미생물이 그냥 우리 몸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생물과 인간의 세포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죠. 심지어는 미생물이 면역세포와 소통하면서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트레이닝 시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우리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에 미치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뇌질환, 대사질환, 장질환, 자가면역질환,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게 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 유익균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유익균의 종이 다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건강한 것처럼 이 미생물의 생태계도 이 종이 다양할수록 건강한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름을 따서 출시되는 제품들이 꽤 많죠. 요즘 보니까 홈쇼핑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의 유산균들의 조합이거든요. 그럼 유산균은 뭐냐면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유익균이 우주라면 유산균은 하나의 행성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는 것도 물론 건강상 이점이 있지만 유산균 몇 가지 종류를 여러 가지 섞어서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균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가? 불균형한 생태계를 균형한 생태계로 만들어주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유익균, 유산균을 포함한 이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내 몸이 옥토가 되는 것이죠. 내 몸이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사실은 그게 더 핵심인 거죠.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장벽입니다. 미생물과 면역세포가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신호를 교신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 염증이거든요. 염증으로 인해서 이 장벽이 헐거워지죠. 그렇게 되면 유해균이 뿜어내는 독소가 장벽을 통과해서 그대로 혈류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여러 가지 질환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익균이 많아야 되고 그 종이 다양해야 되며 장벽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뉴스킨에서 7년 전부터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어떤 연구들을 했을까? 그게 이제 나오죠. 이 연구가 1번 연구거든요. 그 논문 리스트들 중에서 이 연구는 뭐냐면 세포에 어떤 세포냐면 장세포예요. 장세포를 떼어내서 이 세포에 일부러 염증을 일으켰어요. 세포에 일부러 염증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안토시아닌도 종류가 많잖아요. 안토시아닌 5가지를 처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5가지 안토시아닌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델피니딘과 그 다음에 사이아니딘 이 2가지가 염증을 일으켰는데도 얘를 장벽을 보호하더라.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더라. 이게 첫 번째 연구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염증을 일으키는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안토시아닌을 섭취하면 장에 염증이 안 생길 수 있겠네. 장벽이 보호되겠네. 라는 뭔가 힌트가 생긴 거죠. 자, 이제 연구가 발전이 됩니다. 세포 연구에서 동물 연구로 이제 옮겨가죠. 이건 뭐냐면 쥐한테 일부러 고지방식을 먹인 거예요. 고지방식이라 하면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막 며칠 먹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지방식을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당연히 염증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쥐한테는 일반식을 먹이고 2번 쥐한테는 고지방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3번 쥐한테는 고지방식을 먹는데 동시에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인 거예요. 엄청 궁금하죠? 어떻게 됐을까? 자, 이 그림이 제가 설명해 드릴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늘색 보이세요? 하늘색 점들 보이시나요? 이 하늘색 점들이 뭐냐면 고지방식 먹은 쥐예요. 고지방식 먹은 쥐. 자, 그 다음에 일반식을 먹은 쥐가 무슨 색이냐면 일반식을 먹은 쥐가 빨간색 쥐예요. 빨간색 쥐. 보면은 빨간색 쥐하고 고지방식을 먹은 쥐하고 균의 분포가 떨어져 있죠. 균의 분포가 달라져요. 고지방식을 먹으면. 그런데 이 보라색 보이시나요? 이 보라색이 뭐냐면
고지방식과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은 쥐예요. 고지방식하고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었더니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일반식을 먹은 쥐와 비슷한 균의 분포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뚝 떨어지는 초록색 보이시죠? 얘는 뭐냐면 일반식 먹는데 안토시아닌까지 먹은 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고지방식을 먹어도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이니까 디스바이오시스가 해결이 되고, 여기 제가 그 결과는 안 가져왔지만 장벽이 보호가 되네, 그 산화가 덜 되네, 이런 것들을 이 두 번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토시아닌이 유익균에 영향을 주는구나, 균 분포에 영향을 주는구나,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거를 알아낸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획기적인 판을 뒤집는 연구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연구가 뭐냐면 이 세 번째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겠죠. 이건 뭐냐면 앞의 연구처럼 쥐들한테 똑같이 고지방식을 먹였어요. 고지방식을 먹였거든요. 그런데 고지방식을 먹으면서 이 사이아나이딘과 델피니딘을 같이 먹였더니 이 인슐린 리지스턴스라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원래는 나빠져야 되는데 안 나빠지더라, 그런 연구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사장님도 혹시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대사증후군이 뭐냐면 이 5가지 지표를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혈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로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묶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5가지 지표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 뿌리가 뭐냐면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뭐가 먼저인지는 아직도 몰라요. 복부 비만이 먼저인지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대사증후군의 뿌리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고지방식 막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였더니 이게 조절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연구거든요. 결과를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예요. 보시면 이거는 혈당에 대한 결과거든요. 이 투명색이 일반식 먹은 쥐예요. 그리고 이 까만색이 고지방식 먹은 쥐예요. 어떤가요? 혈당이 엄청 높죠? 일반식 먹은 쥐에 비해서 높아요. 그런데 여기 이 빨간색이 고지방과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은 쥐입니다. 어떤가요? 고지방식만 먹은 쥐에 비해서 혈당이 떨어졌죠. 자,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 사장님들 많이 알고 계신 렙틴 호르몬입니다. 렙틴. 고지방식을 계속 먹다 보면 렙틴 호르몬에 저항성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더 분비를 하죠. 보시면 이 투명색이 똑같이 일반식, 검정색이 고지방식 먹은 쥐예요. 보면 렙틴 분비가 엄청 심하게 많이 된 거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고지방식과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였더니 렙틴이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졌죠. 자, 이제 마지막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거는 간에 중성지방이에요. 간에 중성지방이 많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지방간 생기죠. 여기 보시면 투명한 색이 일반식, 검은색이 고지방식이에요. 고지방식 많이 드시면, 피자 햄버거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간 생길 수 있습니다. 간에 중성지방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고지방식과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였더니 일반식과 거의 통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라는 게 이 연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이 안토시아닌을 먹였더니 마이크로바이옴도 건강해졌어. 그러니까 이 미생물 생태계도 건강해졌는데 심지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이런 지표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흥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인체 실험입니다. 이제 쥐까지 연구를 했고 세포부터 시작해서 쥐로 넘어가서 이제 사람한테 먹여본 거죠. 대상이 뭐냐면
뚱뚱한 남자와 여자들이 대상이었어요. 그 비만한 남자와 여자들을 모아서 이분들에게 안토시아닌과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블렌드해서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이 회색이 퍼미큐테스 이거 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다음에 주황색 박테로이데 테스. 그러면 더해 안 하지. 왜냐하면 아마 많이 조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장내 세균은 크게 퍼미큐티스몬과 박테로이데 테스몬으로 나뉜대요. 그런데 이 분포가 비만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 분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비만한 사람들은 퍼미큐티스몬이 많은 거예요.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먹기 전이에요. 먹기 전에 퍼미티큐스 문이 이렇게 많았어요. 비율이. 그런데 지금 8주 먹었거든요. 8주. 2달 먹었죠. 2달 먹었더니 균의 분포가 어떻게 됐나요? 눈에 띄게 달라졌죠. 눈에 띄게 달라졌죠. 퍼미큐티스 문이 줄어들고 박테로이데 테스 문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퍼미티큐스 문을 뭐 똥보균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원래 맞지 않대요. 이게 많고 적음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포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얼마 만에? 2달 만에. 이게 바로 4번째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넘어가 볼게요. 이 차트 많이 보셨죠? 이 차트 많이 보셨는데 우리 EBP 브로드캐스트에서 나왔던 차트거든요. 건강한 상태란 무엇인가 해서 건강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활동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도 먹고 체중 유지하고 수면 잘 취하고 스트레스 조절하고 이러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좀 우리나라에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여기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 메타볼릭 헬스, 대사 건강을 의미를 합니다. 대사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가운데가 중요해요. 대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혈압이 조절이 되고 혈당이 조절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다음에 복부 비만이 조절되는 상태가 대사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대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이 지표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인들 중에서 8명 중에 1명만 이 수치가 정상인 거예요. 여기서 신진대사가 건강하다는 의미가 이 수치들을 기준이거든요. 앞에 얘기했던 이 수치들이 기준이에요. 이 수치들이 정상인 사람이 8명 중에 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뭐 뚱뚱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 체중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수치가 정상인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른 사람 중에서도 이 수치가 건강한 사람이 반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죠. 뚱뚱하지 않아요. 정상 체중이에요. 말랐는데 혈압이 높대요. 혈당이 높대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메타라는 제품이 이렇게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혈압이 높고 이렇게 이런 거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5번째 논문에 실리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그냥 저의 추측이거든요. 이거는 유전자 맵이 아니고 메타볼릭 히트맵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에 대한 맵이에요. 대사에 대한 맵인데 지금 이 왼쪽에 보면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대사예요. 대사 맵이에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식단 조절 잘하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조절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대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한 대사의 사람들한테 안토시아닌을 얹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사가 심지어 더 좋아지더라 라는 게 이 결과입니다. 사실 저희가 TR90를 하면서 생활 습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식습관도 정말 건강해졌고 수면 취하는 거,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굉장히 대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컨디션이 100%가 아닌 거예요. 조금만 무리하면 힘들어, 처져.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감기 걸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너무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메타가 들어가면 이 부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7, 8시간, 뭐 9시간 수면을 취하고 최대한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자기의 건강 생활 방식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TR9기 하는데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에이지랑 메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이지랑 메타가 우리의 좋은 생활 습관의 장점을 보완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끌어올린 게 70%예요. 그러면 메타가 얹어지면 100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대되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메타를 섭취한다면 당신의 몸 전반에 걸친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고 더 나은 신진대사 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 당뇨 있고 콜레스테롤 있고 혈압 있는 분들 중에서 생활 습관 진짜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도 약 안 먹으면 높은 거예요, 수치가.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메타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대박이겠죠. 바로 이 부분이 에이즈랑 메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대사 건강을 좋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코어 메타볼리즘, 에너지를 발생시켜주는 그 코어 메타볼리즘을 좋게 해줄 거고, 특히 간과 심장의 건강을 서포트 해줄 거고, 염증 반응을 균형 있게 맞춰줄 거고, 그 다음에 면역을 향상시켜 줄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그 생태계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항산화 능력을 증진시켜 줄 것이고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이 본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에이즈랑 메타의 효과입니다. 자, 이게 조셉창 박사님이 인터뷰하신 메타에 대해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 최대한 열심히 들어가서 들어봤는데 100이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고요. 제가 들은 데까지 공유를 하면 일단은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화학 반응들을 다 모아서 이제 대사를 이룹니다. 이 대사가 영어로 말하면 메타볼리즘이죠. 그래서 이 메타볼리즘에서 메타라는 이름을 가져왔다라고 조셉장 박사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대사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대사가 잘 안 돌아가면 일단은 엄청 피곤하겠죠. 에너지가 잘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조셉창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녁 시간에 이 메타를 먹고 자면 에너지가 풀 충전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좋게 해준다는 제품들이 꽤 있는데 그것들과 그 비교하면 어떻냐? 예를 들어서 A랑 R 스퀘어드하고 비교하면 어떻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일단 조세창 박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맞다. A랑 R 스퀘어드도 에너지 그 상태를 증진시켜 주는데 그거는 뭐냐면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인 이 미토콘드리아를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고 에너지를 바꿔주는 그런 거다. 그런데 이 메타는 우리 몸의 전체 화학 반응, 전체 대사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알스퀘어드 말고 다른 경쟁 제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세장 박사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막 에너지를 좋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먹으면 에너지 올라가는 거, 바카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슈거, 설탕과 카페인의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천연이냐 아니면 인공이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자체, 그러니까 대사 자체를 좋게 해주는 제품은 없어요. 대사 자체를 근본부터 건드려서 좋게 해주는 제품은 메타가 유일합니다.
자, 제가 아까도 에이즈랑 티알라인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해요. 식단도 진짜 잘하고 생활 습관도 정말 많이 교정했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결과가 정말 느리게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메타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너무 저 이 부분이 그 메타와 티알라인티의 시너지가 제일 정말 너무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에너지 대사를 좋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해도 피곤하면 못 하잖아요. 피곤하면 운동 못 하잖아요. 막 피곤하면 단 거 땡기잖아요. 식단 유지 못 하잖아요. 이런 걸 해주는 불씨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이 메타의 독점적인 혼합물 배합에 있다. 가장 완벽한 안토시아닌의 함량과 종류의 배합을 통해서 메타가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었는데요. 요거 듣고 티저 영상 한번 보실래요? 티저 영상이 꼭 다르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8명 중에 1명만 대사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혁신적인 제품으로 이 대사적인 부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특별함. 그 특별함에 우리는 설레죠.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메타 티저 영상을 보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이 티저 영상에 다 담겨 있구나. 그리고 저는 사실은 EBP 브로드캐스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뭐지? 다 끝난 건가? 약간 이랬거든요. 뭐 마이크로바이옴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단가?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파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EBP 브로드캐스트 영상의 핵심이 다 담겨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핵심이 사실 이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드죠. 얘가 그냥 단순히 유익균을 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유익균이 살기 좋은 옥토를 만들어줍니다. 이 옥토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위에 이런 씨앗들이 뿌려지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 앞에 3가지만 들어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출시될 거예요. 그런 제품들과 우리 에이즈랑 메타의 차별점은 뭐냐면 그것들은 그냥 씨앗만 뿌리는 거고요. 우리는 땅을, 우리 몸을 아예 옥토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특별한 점이에요. 자, 이 차트 다시 보실까요? 건강하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과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지는 이 원인들이 너무 닮아 있죠, 사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티알라인티를 잘 모를 때 티알라인티를 해서 뱃살이 빠져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질환들의 지표가 좋아지는 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류마티스 관절염은 왜 좋아지는 거야? 아토피는 도대체 왜 좋아져?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얘네들은 대사질환 아니거든요. 면역질환이잖아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사실 클린이라는 책을 읽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어요. 우리 장이 건강해지니까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한 60, 70%를 이해를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였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티알라인티를 하면서 우리가 바꿔내는 생활 습관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를 이렇게 균형적으로 만들어주는 걸로 이 티알라인티가 옮겨가게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티알라인티의 가장 저는 제일 사랑하는 점이 뭐냐면 생활 습관을 바꿔주게 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 습관을 바꿔주게 하는 이 티알라인티에 메타가 얹어진다면 지금도 소름 끼치거든요. 어마어마하겠죠. 자, 에이즈랑 메타가 이제 곧 찾아오죠.
이제 손에 쥐게 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신념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제가 한 며칠 전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 굉장히 느린 사람이에요. 뭔가 머리로 다 이해를 해야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굉장히 느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와 이 가슴의 거리를 좁히려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린데도 계속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꿋꿋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신념인 것 같아요. 바로 이 비즈니스가 나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신념이죠. 아, 왜 울죠? 그런데 지금은 이걸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에이지랑 메타의 기회에 대한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 정말 이 에이지랑 메타의 기회가 나의 인생을 바꿔준 뉴스킨 비즈니스의 한 획을 긋는 그런 기회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나의 신념이 그런 신념인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기회를 전달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로 내가 그것을 믿는가? 그리고 이 에이지랑 메타라는 이 제품에 대한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 저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메타에 가진 신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메타에 대한 신념 와, 너무너무 멋진가요? 정말 메타 스토리, 탄생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메타가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하나하나 너무 멋지게 가슴으로 정말